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인데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2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된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던 그 공문이 허위 정보로 기재가 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 먼저 법무부에 통보를 한 것 같고요.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가 긴급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낸 것이죠. 그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받고서 출국 직전 거의 몇 분 안 남기고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사건 2년 전 얘기로 좀 거슬러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다시 재조명된 이유는 바로 이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에 제출한 100쪽짜리 신고서를 내용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사실상 긴급 출국금지 요청 자체가 불법 행위였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익제보자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 보호받는 어떤 제보자거든요. 이 제보자가 106쪽에 달하는 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 내용을 보면 2019년 3월 달에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출국 금지가 됐다는 법무부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결국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출국하지 못했다는 그 당시에 법무부가 제출했던 서류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짜다라는 이제 이 제보입니다. 구체적인 지금 그 서류 내용도 지금 아마 이 제보자가 제공을 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의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처음에 이제 검찰에 접수가 되면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중앙지검 2013년 형제하는 번호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무혐의 됐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사건 번호가 기재가 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또 서류상으로 이게 이제 공적으로 서류가 제출될 때 동부지검의 내사 1호 사건이다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사 1호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두 개의 공문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사건 번호가 기재가 된 서류를 가지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 문서 자체가 이 공익제보자가 제시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이 관련자들이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것도 이제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아마 이거를 공익제보를 했고 당시에 이 서류를 어떤 작성했던 이모 검사를 신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이 관련된 사안을 이제 수사를 한 모양인데요. 즉 어쩌면 우리가 독수독가라는 게 있어요. 즉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그 과일은 결국 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김학의 차관이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행사까지 한 바로 그러한 범죄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들이밀었던 문서는 무혐의 종결될 사건이고 몇 시간 뒤에 자료 제출용으로 했던 거는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텐데요. 서장업 변호사님, 이거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는요, 아마 이제 특수부 등을 수사할 때는 특수부 등에서 임시로 이제 그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게 문제 없다. 임시로 사건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이번 사건도 임시로 사건 번호 부여해서 하지 왜 과거 거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임시로 사건 번호 부여해서 급하게 우리 임시 촬영처럼 먼저 이게 번호 내서 빨리 해서 하지 왜 과거에 6년 전에 2013년에 이미 끝난 걸 가지고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게 출금의 그 번호하고요. 그다음에 몇 시간 뒤에 행정 처리할 때 그 번호가 전혀 틀리잖아요. 어떻게 두 개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이제 그 행정 처리할 때 동부지검 2019 내사 1호 이거는 나중에 경매 입찰 방해 완전히 엉뚱한 범죄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허위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사문서 위조는 5년이야지만 저 허위 공문서 작성은 7년이야. 상당히 중대한 범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국 금지는 거주 이전에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침입 처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미 6년 전에 완전히 끝난 사건,
그리고 이제 또 전혀 다른 내사 번호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중대한 심각한 문제고 허위 공문서 작성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법무부 말을 좀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 그런 특수부 사건을 할 때 임시번호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만약에 맞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낼 때 다르고 나중에 낼 땐 왜 다르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임시번호가 나왔으면 이걸로 나중에 또 내도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시번호라는 게 중대한 혐의가 나왔을 때 급할 때 이게 임시를 부여해서 빨리 하는 거지 저것처럼 이게 6년 전에 종결된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김학인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공교롭게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진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가 오게 돼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재작년으로 기억을 돌려보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대통령까지 언급할 줄였는데 그 5일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준석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명 사건이죠. 사실상 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 일을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의도를 만약 공무원들이 읽었다면은 그 공무원들이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 정권에 있어가지고 뭐 국정농단 이런 거 수사할 때 그때 지금의 검찰이 얼마나 많이 묵시적인 아니면 암묵적인 아니면 뭐 공동지감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사실상 압력을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한 것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압박을 느껴가지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 그러면은 정권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요 이렇게 대검에서 진상조사단이 이런 어떤 무리수를 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저는 또다시 민주당이 자기가 벼린 도끼로 자기 발등을 한번 찍어봐야 될 날이 왔다 이렇게 보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1호 사건으로 이걸 올려가지고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은 공수처가 어떤 조직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책임자들이 공수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에 이제 있는 사람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이번에 공수처가 엄정히 다뤄가지고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책임자 또는 윗선이 있다면 밝혀내야죠.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에 검사로 인간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겨냥하는 건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공익 제보자의 신고서에 따르면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 해달라. 좀 쉽게 풀면 동부지검장을 압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법무부의 해명을 보면 이게 뭐 종종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기관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세상에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를 이렇게 심심찮게 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내사번호를 갖다가 본인들이 임의로 해서 이제 제출했지 않습니까? 뭔가 알리바이를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장 측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쪽에서 한 걸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 동부지검 측에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거죠. 바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을 용인해달라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검찰청장에다가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굉장히 또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만약 이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 검찰 징계받을 때 무슨 건으로 징계받았습니까? 자,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거, 그 다음에 뭐 본인 정치적인 사건 뭐 등등 이런 것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파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저는 범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다? 다 찾아야죠. 일상적으로 해온 것 저는 다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법무부가 검찰이 이런 어떤 불법 행위를 심심치 않게 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리 당시에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돌아오려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하명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성접대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입니다. 네. 지금 구속돼 있는데 항소심 구속돼 있는데 그 건은 별건으로 해서 뇌물받은 혐의로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지시였다 하더라도 검찰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서 불법을 이렇게 자행을 했고 그 사실이 지금 내부 고발자에서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저는 이거는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특임검사, 이준석 최고위원님 공수처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성윤 부대변인님. 글쎄요, 당시 국민 정서가 그래 저 김학의 전 차관 나가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라는 정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목적이 확실하더라도 지금 나온 신고서에 따르면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논란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뭐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 특히 이제 그 특수부 같은 데 수사 관행 이런 데 부분에서는 비판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은 다분히 그 추 장관 그 퇴임 이후에 그 이성윤 그 지검장에 대한 어떤 뭐 공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분히 읽힐 만큼 그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잠시만요. 예.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서 예. 그러니까 박상현 부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예. 이런 공익제보자의 신고가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공익제보자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저는 야당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김학의 이제 이게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 관행 또는 그 절차 위반을 따지려 그러면은 김학의 출금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김학의의 온갖 뇌물 성접대 비리, 그 비리가 그동안 왜 검찰에서 덮여졌는가? 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시 수사하라고 전까지 왜 이 문제가 덮여져 왔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그 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예, 그것이 저는 검찰의 어떤 그 오래된 관행 중에서 아주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검찰의 이참에 뭐 검찰 무리한 수사를 관행을 갖다가 다 조사해 보자라고 하면 그건 뭐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김학의 이 사건은 검찰의 어떤 온갖 비리 그리고 이제 무리한 관행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전형이고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뇌물을 받고 또 별장에서 13차례나 성접대를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을 받고 일부 뇌물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또 재판 중이잖아요, 아직도? 예,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많은 그 시민들이 뭐 그나마 정의가 일부 실현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폭행 사건은 그 당시에 여성들의 어떤 알겠습니다. 성폭행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그 부분에서는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정이 드는데 아무튼 그 검찰이 김학의 출국 금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김학의 사건을 덮어왔던 이 관행과 이 그 불법도 반드시 함께 조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출국금지 이전 건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것도 밝혀내야 되지만 그 전 과정도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직원들이 이 출국 금지 절차의 위법성을 의식했다는 단서도 나와 있습니다. 수정욱 변호사님, 저와 같이 화면을 볼까요? 2년 전에 당시 이제 출국 금지 과정 인천공항에서 제지가 됐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 한 공무원은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 과장님 모시고 걱정하신다.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엄청 시끄럽고 엄청 지시. 본인들, 그러니까 법무부 내부에서도 출입국 직원들도 조금 이 과정이 좀 적절하지 못하라고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저 단체 카톡이에요. 옛날에 그 김학의 전 차관한테 그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포렌식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단체 카톡이 다 나왔고요. 근데 저 내용을 잘 보면 아무리 이게 법무부가 요즘 무법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에게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하고 서로 이게 자화자찬 금일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본인들 써놨잖아요. 요청기관은 이게 중앙지검인데 나중에 행정처리는 동부지검 내사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식도 관인도 틀렸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중앙지검이 요청했는데 나중에 동부지검을 처리해놨는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관님이 금일봉 준다. 이 전체를 보면 이게 그 박상기 장관 당시에 상당히 개입 의혹이 많이 나옵니다. 공익 제보자가 106쪽짜리 공익 제보 중에
10명을 했거든요. 그 위에 가장 위에 박상기 장관이 놉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장관이 충분히 인지하고 의뢰 동료인 것처럼 이 부분도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정책 보좌관 한 분이 와서 이야기 안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한 12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대검의 형사부장 있잖아요. 예. 이종건 형사부장. 이분이 옛날에 그 박상기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 찾아가가지고 계속 이 무마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단체 카톡방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법무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상당히 개입한 의혹이 크다. 그래서 이제 박상기 장관, 이종건 당시 정책보좌관, 그리고 이제 이성윤 또 이제 당시 반부패 대검 부장 예. 이런 이제 실무자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일단 검찰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특검 도입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 자체 수사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이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특검 얘기 여기서는 이준석 의원님 공수처 얘기까지 했는데 이 의원님 전직 지검장은 바로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한 반면 법 쪽의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출국 금지 조치가 시급했고 시기를 놓치면 수사가 무산될 사항이라 불가피했다. 일종의 관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앞으로 좀 논란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는 법조계 일각에서 했다는 얘기를 보면요.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시켰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시급했다 이런 얘기고요. 시기 놓치면 수사 무산될 상황이라 불가피라는 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 무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꼭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의 어쨌든 출국에 대해 가지고 저런 어떤 시급성을 이제 인지하고 이렇게 계속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이제 하명을 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주호영 대표가 바로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형사체계라는 것이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나쁜 사람을 내가 스스로 혼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꼭 형사법의 체제를 따라가지고 이제 혼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법조계 인사라는 사람이 저런 시급성을 들어가지고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발언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폐로 지시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야밤중에 들어가서 서류를 없앤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2명이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해서 아니 김학의 장관이 지금 김학의 장관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벌받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원님 재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허위 서류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는요, 정말 이거는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인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에 허위 공문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그런데 한번 만나볼 법무부 간부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갑니다.